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길잡이의 임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28강이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직선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나머지 부분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조금 할 양이 많아서 자, 바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는 양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실하게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좀 배웠습니다.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간상에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 차원에서 평면의 방정식에 배웠던 것이 확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평면상에서 직선을 배운 다음에 공간상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또 한 번 직선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고요. 여기 Z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직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공간상에 떠다니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일단 어떤 한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A라는 점을 우리가 X1, Y1, Z1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점을 지나고 자, 기울기 같은 느낌의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 하나 잡아줬죠. 그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를 A, B, C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A를 지나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P라는 점을 표현하는 거고 P라는 점은 X, Y, Z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벡터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벡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A라는 벡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P 벡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U 벡터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다?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A라는 벡터에다가 자, P 벡터는 임의의 점입니다. A 벡터 플러스 AP 벡터인데 AP 벡터는 U 벡터와 평행하니까 플러스 T의 U 벡터가 된다. 이렇게 표시했고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직선의 벡터 방정식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알고 가야 될 거 첫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 자, P라는 벡터 우리가 X, Y, Z라고 썼고요. 자, 그리고 A라는 벡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1, Y1, Z1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T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A, B, C라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상등에 의해서 X는 누구 플러스? X1 플러스 바로 AT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Y1 플러스 BT가 되고요.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은 Z1 플러스 CT가 된다. 이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시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걸 가지고 T라고 하는 것인데 T는 뭐였어요? 바로 X, Y, Z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변수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 T를 어떻게 표현하냐? X-X1을 이렇게 누구로 나눠줍니까? A로 나눠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T라고 하는 것도 Y-Y1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B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Z-Z1이라고 하는 것을 C로 나눠버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했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요 개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반복합니다. 요 개념 기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개념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직선을 조금 더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참고서 보면 분자가 0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얘가 C가 만약에 0인 경우 한번 보세요. C가 0이다. 자, C가 0이란 얘기는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X축, Y축, Z축이 있으면요. C가 0이란 얘기고 C가 0이란 얘기는 방향 벡터 A, B 0이다라고 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벡터예요? 방향 벡터입니다. 자, 물론 A랑 B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0이 되는 경우죠. 그게 바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방향이 A, B로 간다는 얘기는 A, B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Y 평면상에 시점이 원점인 상태에서 XY 평면상으로 방향 벡터로 간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U라는 벡터가 A, B,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와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랑 평행한 직선. 그러면 얘는 어떤 직선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됐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C가 0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일 수는 없지만 만약 C가 0이면 Z는 뭐가 된다는 일정하죠. 누구로? Z1으로 일정한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A분의 X-X1 그리고 B분의 Y-Y1을 쓰고요. 그리고 자, 이거 지워드릴게요. 컴마 Z는 Z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직선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바로 C가 0이기 때문에 그리고 Z는 Z1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X, Y에 대한 관계만 있고 Z는 Z1으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두 개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A도 0이고요. B도 0이고 C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좋은 질문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세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Z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0, C가 무슨 벡터가 돼요?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와, 00C가 방향 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와 평행한 직선입니다. 오, 얘와 평행한 직선. 누구 축에 평행하겠어요? 그렇죠. 얘는 Z축에 어떤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해 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러면 U벡터가 00C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누구누구가 일정하겠습니까? X랑 Y가 일정함으로 X1, Y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는 X1, Y는 Y1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또 하나의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는 X1이라는 평면과 Y는 Y라는 평면의 교선을 의미합니다. 그렇구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자, 이번 시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거기 교재 보시면요. 밑에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Z축이 있고요.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는 어떤 직선 자체가
어떠한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결정하겠죠, 직선을. 그럼 직선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A라는 점을 제가 X1, Y1, Z1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점을 X2에 Y2에 Z2라고 놓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요. 예, 좋아요. A, B를 향하는 벡터가 하나의 방향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얘랑 평행한 벡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어떤 벡터다? A에서 B로 가는 벡터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방향 벡터가 AB 벡터이기 때문에 A 벡터는 X2에서 마이너스 X1, Y2에서 마이너스 Y1, Z2에서 마이너스 Z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방향 벡터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점 나왔죠. 그러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Y2에서 마이너스 Y1을 뺀 것분의 Y 마이너스 Y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2에서 마이너스 Z1을 뺀 것분의 Z 마이너스 Z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반드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방향 벡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경우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졌을 경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t라고 놓으면요. 분해가 돼요. 매개변수 t라고 놓으면 x로 다시 표현되고 y도 표현되고 z도 표현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분해했다 합쳤다 분해했다 합쳤다.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t로 놓고 푸는 순간 뭐 교점도 구하고요. 나중에 평면과의 교점도 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같이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공간 벡터와 유사해요.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당연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Z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이 있습니다. Y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직선 자체가 하나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이 공중에 떠다니는 직선이 딱 주어져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둘이 꼬인 채 있든 말든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벡터를 평행이동시켜, 이 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방향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그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할게요. 벡터라고. 이거의 방향 벡터를 제가 이렇게 U2 벡터라고 할게요. 결국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과 동일하겠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앞으로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향 벡터예요.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방향 벡터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두 직선 이루는 각을 구하는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공간 벡터에서 구했듯이 U1 벡터의 크기, U2 벡터의 크기 분의 U1 벡터하고 U2 벡터를 내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각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 뭘 취해주면 절대값만 취해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이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향 벡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를 L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L2라고 합니다. L1하고요. L2가 수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똑같습니다. 방향 벡터를 내적하면 0 나오겠죠. 우리가 공간 벡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U1 벡터하고요. U2 벡터를 내적하면 뭐 나옵니까? 0 나옵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0벡터가 아닌 2벡터. 수직이면 내적하면 0. 내적하면 바로 수직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L1 벡터, L1이랑 L2 벡터가 평행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U1 벡터를 U2 벡터의 무슨 배로?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0이 아닌, 0 벡터가 아닌 그런 조건이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것까지 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 벡터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내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요소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두 직선 그 전에 공간 벡터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바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먼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점을 지나고 좋아요. 그리고 방향 벡터 주어졌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예, 좋아요. 먼저 이렇게 쓰세요. x-1 쓰시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 쓰시고 그 다음에 z-0 쓰시는 겁니다. 1, 마이너스 2, 0. 그리고 등호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방향 벡터 쓰세요. 2,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정리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되고요. 이런 모양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올려서 정리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나중에 방향 벡터 직선이 주어졌을 때 방향 벡터를 찾을 때는 항상 여기를 1로 놓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x-1 그다음에 1분의 y 플러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z-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14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103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0이라는 것을 한번 주고 싶은 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x-2가 있고요. 그 다음에 y-1이 있고요. 그 다음에 z-4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여기는 1, 0, 3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분모가 문제가 생겼죠. 0이 돼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x-2는 3분의 z-4로 써주시고 y라는 값은 항상 얼마로 일정하겠습니까? 1로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분모가 0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y값은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좋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유제 1번입니다. 어떤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똑같네요. 그 다음에 xy 평면과 만나는 점.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을 때 원점 A에서 OA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방향 벡터가 주어졌어요. 2,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는 x-2가 되고요. 여기는 y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z 플러스 2가 되는데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YZ 평면과 만난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YZ 평면과 만난다는 얘기는 Y하고 Z 평면과 만난다는 얘기는 XY 평면이네요. 제가 XY 평면과 만난다는 얘기는 X, Y, Z면 XY 평면과 만나는 얘기는 누가 0일 때예요? Z가 0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Z가 0일 때 X, Y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XY 평면과 만나는 점이니까. 따라서 Z가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죠. 됐습니까? 요 값이요. 그러면 x라는 값이 구해지네요. 마이너스 8에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y는 플러스 10인데 4가 있으니까 8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6,8,0이 되고요. 아 그렇구나. z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바로 누가? x와 평면과 만나는 점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까지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바로 10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예, 아주 기본적인 문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서 드디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래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방향 벡터는 바로 들어가세요. 3에서 1 빼니까 2가 되고요. 좋아요. 자, 5에서 2 빼니까 3 되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습니까? 어떤 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뺄 때는 얘에서 얘를 빼려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얘에서 얘 빼려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점은요.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통일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걸로 하면 x-1에 그 다음에 y-2에 그 다음에 z 플러스 2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 이런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려면 바로 a, 0,0을 통과해야 되겠죠. 이걸 지난다. 대입이죠. 아 똑같네요. 우리가 2분의 a-1이고요. 3분의 0-2고요. 마이너스 3분의 0 플러스 2죠. a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좋아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정답은 주관식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하니까요. 문제가 아주 수월하게 풀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개의 직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루는 각. 선생님 너무 많이 나오네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 벡터가 중요하다. 방향 벡터를 어떻게 정할 거냐?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방향 벡터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얼마예요? 1이죠.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에요? 같이. 그렇죠.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와우 마이너스 7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제가 U2라고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3이 되고요. 하나는 5가 되고요. 하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3, 5,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시면 뭐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 자, 루트에 1 플러스 100 플러스 49 바로 하겠습니다. 150. 그 다음에 여기는 9 플러스 25 플러스 16. 41, 9 더하니까 50.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내적하면 3,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8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50 루트 3이죠. 그리고 얘는 잘 보세요. 우리가 예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버릴게요. 예각, 세타는 예각. 0도부터 2분의 파이. 물론 0도일 수도 있고 2분의 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0도부터 2분의 파이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주겠습니다. 그러면 75네요. 예. 그럼 25로 약분할까요? 여긴 2고요. 여기는 3이 되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네요. 좋아요. 2분의 루트 3인데 선생님 세타 몇 도예요? 그렇죠?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탄젠트 6분의 파이이므로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3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루트 3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명쾌하죠, 여러분들? 개념이 되니까 선생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네요. 명쾌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평행. 와, 어떤 직선이 L1이 있고요. L2가 있습니다. 평행하다. 평행하든 수직하든 각을 구하든 누가 중요하다? 방향 벡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 벡터 U1 벡터는 자 보세요. 방향 벡터는 n-1 여기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U2 벡터는 -1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4에 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선생님이 U2 벡터를 잘못 썼네요. 여기 있네요. n 플러스 4에 n 플러스 2에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얘가 나온다. 근데 딱 보니까 이럴 때는요. 눈치를 딱 채보니까 -1배 하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n-1이라고 하는 것은 -n에 -4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죠? 뭐 t로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3이라고 하는 것은 -n에 -2라고 쓸 수가 있죠. 평행하면 실수배. 실수배를 했을 때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1배에서 같아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 여기다 -1배 되고요. 여기다 -1배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n은 넘어가니까 -5가 되고요. 자, m이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자, n이 -5면 플러스 1, 넘어가면 플러스 2. 문제에서 뭘 구하랬습니까? 둘이 곱한 걸 구하랬으니까 -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10입니다. 예, 좋아요. 자, 계속 우리가 재밌는 기백 4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 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 방향 벡터를 내적하면 0 된다. 너무 명쾌합니다. 개념 자체가. 좋아요. 자, 그래서 A-3이 있고요. 여기는 A가 있고요. 여기는 2가 있습니다. 이게 방향 벡터 A-3, A2고요. 얘랑요. 누구랑 내적하면 A 플러스 2하고요. A 플러스 1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1이죠. 그게 내적하면 0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곱하고 그래서 A-3이랑 A 곱하니까 A 제곱에 -A, -6이 되고요. 플러스 A랑 A 플러스 1이니까 A 제곱에 플러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A 제곱은 여기서 -A랑 플러스 A 없어지고 -8은 0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제곱은 4고요. A는 2하고 -2인데요. 여기서 -2는 될 수가 없어요. 분모를 0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A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선도 명쾌하게 선생님이 개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 평면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가 한번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평면의 방정식은요. 우리가 그전에 2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혹시 수직인 벡터를 가지고 직선을 결정한 거 기억나요? 그 부분 잊어버렸으면요. 그 강의를 꼭 확인해 보세요. 평면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인 직선을 가지고 결정했던 부분.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쉬워요. 누구와 함께라면? 저와 함께라면 너무 쉬워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Y축이 이렇게 있고요. Z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의 방정식은요. 직선의 방정식과 다르게 이렇게 평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평면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없고요. 일단은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요. 일단 한 점을 지납니다. 이 평면이 어떤 한 점을 지나요. x1, y1, z1을 지납니다. 이걸 제가 a라고 하고 그리고 요 벡터를 제가 a라는 벡터로 놓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평면을 좀 고정시켜 주고 싶어요.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유일하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하나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이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와, 이 점을 지나고 이 벡터의 수직인 평면은 유일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제가 n벡터라고 하고요. 이 n벡터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름하여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색깔 펜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평면은 법선 벡터가 90% 이상 중요합니다. 수직인 벡터가 너무 중요해요. 문제를 만들 때, 각을 구할 때 그 법선 벡터를 가지고 수능 문제, 내신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렇구나. 법선 벡터구나. 그게 바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면의 방정식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느 한 점 임의의 점을 제가 P라고 놓고 X, Y, Z라고 놔볼게요. 이건 동점이죠. 우리가 평면이 있는 점. 그리고 요 벡터를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걸 P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A라고 하는 점하고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누구랑 수직이겠어요? n 벡터와 수직입니다. 왜? 평면이 어떤 직선과 수직이면 직선 위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죠. 그 표현입니다. 사실 n 벡터와 평면이 수직이면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n 벡터와 수직인 겁니다. 임의의 점에 AP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제가 A라는 벡터라고 놓고요. 얘를 어떻게 표시하면 됩니까? 얘는 OP 벡터 빼기 OA 벡터므로 P 벡터에서 마이너스 A라는 벡터와 N 벡터라고 하는 것을 내적하면 0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아, 평면의 방정식은 P 벡터 빼기 A 벡터 내적 N 벡터는 0이 되구나. 기억해야 될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는 과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요.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X-X1이 되고요. 컴마. Y-Y1이 되고요. 컴마. Z-Z1이 되고요. 컴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와 누구 n 벡터는 A, B, C가 되고요. 이것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A의 X-X1 녹색 분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B의 Y-Y1 플러스 C의 Z-Z1은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평면의 방정식 제일 중요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X1, Y1, Z1을 지나고 아예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기억하세요. X1, Y1, Z1을 뭐하고? 지나고 누구와 수직인 벡터 바로 A, B, C라고 하는 n 벡터의 모한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몇 번? 10번 반복하세요. X1, Y1, Z1을 지나고 A, B, C의 수직인 평면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많은데요. 좋아요.
잘 공부했습니다. 얘를 정리하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cz 플러스 d는 0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일반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법선 벡터와 한 점이 주어지면 보통 이런 경우는요. 4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4점이 아니고 3점이죠. 3점이 주어지면 평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 3점입니까? 라고 하면요. 3점을 대입하게 되면요. 어차피 A, B, C, D의 B가 나옵니다. B. 한 문자로 정리가 되죠. 아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문자로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에 여러분들 결정하는 방법들 2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것보단 요게 중요한데요. 요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 3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요. 그 평면의 방정식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른쪽에도 그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좀 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좀 팁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직선에서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수원에서 혹시 기억이 안 나면요. 제가 10분 개념이랑요. 10분 개념 기억나죠? 10분 개념 제 강의가 있어요. 그죠? 그거 꼭 보시고 아니면 기본 개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2차원에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예, 이게 수원의 내용이죠. 물론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a, b가 0이 아닌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의 사실은요.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을 할 때요.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 점이 예를 들어서 A고요. 요 점이 B고요. Y좌표가 여기는 X좌표, Z좌표가 여기는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세 점을 포함한 평면을 구하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플러스 C분의 Z는 얼마라고 놓을 수 있냐면 1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요거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 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 풀려고 하다 보면요. 이런 표현 2x 플러스 3y 플러스 4z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나오거든요. 요 평면이 어떤 평면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 얘를 1로 만들어 버리세요. 1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12로 나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x 플러스 4분의 y 플러스 3분의 z가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선생님 이 직선은 이렇게 되겠네요. 예, 잘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6, 0, 0 지나죠. 6, 0, 0. 여기가 6이 된다는 얘기예요. x. 그리고 0, 4, 0 지나네요. 그렇구나. 6. 그다음에 0, 0, 3 지나네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점을 통과하는 세 점을 포함한 평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었고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앞으로 평면을 보는 관점을 절편을 가지고 보는 관점을 많이 길러주셔야 나중에 여러분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은 정리를 했고요.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자,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얘 어떤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주어졌어요. 법선 벡터 주어지면 먼저 쓰세요. 1. 그리고 이렇게 x 빼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에다가 y 플러스 1.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3에다가 z 마이너스 4 써주시고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x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3z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한 번에 16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쉽네요. 왜? 개념 정리 선생님이랑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 문제가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그만큼 개념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두 번째. 3호 마이너스 1을 지라고 x축의 수직인 평면을 구하라. 선생님 이건 처음 봤는데요.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좌표 공간이요.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x축의 수직인 평면이래요. 와, x축의 수직인 평면이구나. 얘와 수직인 평면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이쁘게 이렇게. 법선 벡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렇게. 칠판 보시면 돼요. 칠판. 예. 그러면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x축과 수직이니까 이렇게 가는 벡터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100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뭐 200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300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뿅 방향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00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연습. 수학적인 사고를 해야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도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100이랑 200이랑 300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에 x 빼기 3이 되고요. 오, 그렇구나. 어차피 0인데요. 0에 써드릴게요. y-5가 되고요. 오, 그렇구나. 그다음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가 플러스 0에다가 z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x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평면의 방정식이 만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x는 3이라는 평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x는 3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림 보시면 아, x는 3이겠구나. 3, 5,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에 모한 수직인 평면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평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직선의 수직인 평면이란 얘기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구나.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응용이 되네요. 응용할 수 있네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가 되겠다? 법선 벡터가 되겠다. 따라서 여긴 2가 되고요. 여긴 1 되고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게 무슨 벡터예요? 법선 벡터가 될 거예요. 끝났네요. 이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 주어졌으므로 2배의 x-1이 되고요. 플러스 1배의 y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z-3은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려고 봤더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여기는 플러스 3인데 여러분들이 실수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3, 여기는 상수항이 플러스 3. 그러면 A, B, C를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돼요. 좋아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3은 0 해버리면 어차피 똑같은 평면입니다. 마이너스 3이 일치된 상태에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되고요. C라고 하는 것은 1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라고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라고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A를 지나는 평면이 알파가 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라고 해요. 수직이고. 그런데 A를 또 지난대요. 얘랑 수직이면서 A를 지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면 A를 통과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법선 벡터는 뭐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A하고 B로 가는 벡터를 법선 벡터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법선 벡터다. 법선 벡터다. 짠. 자, 그러면 AB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바로 들어갑니다. 2에다가.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3에서 1 빼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1에서 3을 빼니까 이렇게 되고 어떤 점을 지난대요? A라는 점을 지난대. 1, 마이너스 1, 3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2에서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3에서 y 플러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에서 z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면 위에 누가 또 있대요? k제곱에 k, 6이 있습니다. 위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대입. 위에 있다 그러면 대입. 됐어요? 그럼 바로 대입할까요? 그냥 바로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색깔펜으로 여기 k제곱, 여기는 k,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2k제곱, 그 다음 플러스 3k, 여기는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3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6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6, 플러스 6이 아니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여기는 3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 계산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 1하고 2고요. 자, 1하고 5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은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은 얼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 같은 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줘야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고 양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1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 개념이랑 문제랑 같이 병행하면서 쭉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평면의 방정식에서 여기까지 풀어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평면의 방정식과 이제 하나 남았어요. 9의 벡터 방정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만 남았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또 공간도형에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